네, 안녕하세요. 로얄로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의미 있는 날이었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가 뭐 벌써 끝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조금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확인해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어제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좀 의미 갖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AR, VR 뭐 일정 확인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다우지수로 넘어가서 다우는 그냥 쉬었습니다. 지금 돌파할 지점 27,000포인트 돌파를 못하고 쉬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쪽으로 붙어가는 게 좋은데 다우는 이 달러와 약세 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못하고 있죠. 골드만삭스에서도 미국 달러와 위상이 약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이렇게 기능이 조금 위상이 약화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전자산 쪽에서는 대두될 수 있는 게 금이죠. 그래서 금값이 요즘에 굉장히 뭐 최고치를 뭐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감을 표현을 하고 있다. 미국이 빠르게 회복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피치사에서 국가신용 등급은 유지를 했습니다. 기존이랑 똑같이. 소비는 부진하지만 지표들 개선되고 있는 거는 진작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대외 건전성은 양호해 보이지만 그래도 금융 시스템은 취약하다. 이 부분도 미국이랑 유럽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이.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 피치사가 얘기한 대로 취약한 부분은 조금씩은 개선되겠죠. 얼만큼 개선되느냐가 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까지만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나스닥으로 넘어가서 나스닥도 좀 쉬었다. 나스닥은 21선 기준으로 해서 이탈했다, 회복했다, 뭐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이에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횡보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약한 것도 없고 특별히 강한 것도 없습니다. 전일 이렇게 회복한 다음에 위쪽으로 1600을 회복해서 넘어가면 강한 건데 이 정도면은 약한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쉬어가는 흐름이다. 숨고르기 정도. 나스닥 보시면은 크게 조정받은 거 없이 꾸준하게 올라왔죠. 그러니 잠깐 숨고르기 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도 뭐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닝 시즌이고 하니까 실적이 잘 나오면 조금 좋고 실적이 조금 부실하면은 살짝 쉬어가고 하는 정도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우리나라가 뭐 강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원화 강세 나온 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이건 달러 약세 요인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도 아직 1190원을 이탈하지는 못하고 있네요. 여기 이탈해서 여기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받는 것까지 확인되면은 이제 원달러 쪽은 안정세를 찾아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이 안 좋아서 약세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미국이 정말 안 좋으면 다시 한번 뭐 위쪽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그냥 달러와 약세 때문에 내려가는 거는 썩 그렇게 아주 좋은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했던 이탈 방향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좀 위축됐던 경제가 좀 회복되거나 코로나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1190원을 이탈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인데 요즘에는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오늘 뭐 또 이제 다시 한번 위쪽 방향으로 흐름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나왔죠. 1조 3천억 이상의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수급 동향 양호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3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였고 코스닥 주식도 장중에는 뭐 매도 우위였는데 뭐 보니까 이제 매수 쪽으로 뭐 돌아섰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동시호가 쪽에 살짝 뭐 블록딜이나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매수 뭐 큰 물량은 아니지만 선물은 강하게 매도가 나오지 않는 것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기존의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매수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코스피 주식 매수가 들어올 때 선물은 일부는 청산해도 되는 거예요. 몇만 계약 정도는.
그런데 청산이 나오지 않고 있다. 수급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콜옵션은 매수 우위니까 상방 포지션인데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의미 없고, 풋옵션은 매도 우위니까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 밑에를 막아주는 역할이죠. 그럼 여기 있는 포지션 중에서 위쪽 방향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위쪽 방향이에요. 물론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긴 하지만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언제나 외국인들은 보험을 들어놓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 코스피 그리고 선물 옵션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피 주식 그리고 선물 양쪽에 큰 금액 쪽을 상방 포지션을 이렇게 취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옵션 쪽으로는 이제 콜 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이나 풋 옵션을 매수해서 하락 포지션, 혹시나 하락할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는 프로텍티브 풋 전략이나 뭐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전략이고, 해서 콜 옵션을 매도한다라고 하면 요 내 매도를 좀 버리거나, 풋옵션을 매수한다라고 하면 매수 금액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보험이니까. 보험은 우리가 큰 병에 걸리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혜택을 받지만 건강하면은 그냥 버리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험 정도 들어놓는 거예요. 이게 하락 포지션으로. 근데 그런 포지션이 지금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동향입니다. 그러니 아직은 안 나왔다라고 해도,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좀 쉬다가 위쪽으로 올라갈 때 혹시나 하락 포지션이 조금 생기더라도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을 좀 청산한다? 이게 정상적인 거라서요. 주식을 매수하면은 선물을 좀 청산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선물 청산이 크게 안 나오고 주식도 조금 야금야금 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콜옵션 매도나 풋옵션 매수 쪽으로 해서 하락 포지션을 조금 일부는 가져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우려감을 가질 필요 없다. 큰 금액, 주로 갈 수 있는 큰 금액 쪽이 상방향이라면은 이 작은 금액으로 가는 옵션 쪽은 하방향을 만들어도 이게 보험이 되는 겁니다. 어디가 주냐, 어디가 부냐를 잘 구분을 하시면 돼요. 주식하고 선물이 주고 옵션은 부가적인 요소예요. 이렇게 해서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혹시나 나오면은 괜히 또 걱정하시거나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선물은 조금 청산이 나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 과도하게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식을 매수한다면 선물은 조금 줄여도 된다. 안 줄이면은 정말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장이 세다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강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보면서 상황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 오늘도 지수는 뭐 양호했다 라고 보시고, 여기서 조금 쉬어가는, 이번 주 후반에 다음 주 초에 혹시나 이렇게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다. 제가 항상 저항 돌파한 다음에 딱 걸쳐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봉이든 위쪽으로 한번 치고 가야 되는 이유 설명드리죠. 항상 상승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조정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려면 한 차례 위쪽으로 올라가 줘야 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정도 움직임은 해주고 있어요. 조금 밀려도 이제 1%대 하락 나와도 이제 2230포인트 정도는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있겠죠. 흔들기 정도는.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코스닥 동향. 코스닥 지수는 그냥 좋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일 장중에 810포인트를 건드렸고, 오늘도 뭐 강보합 정도, 보합권 정도는 유지를 해줬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21선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죠. 추세적으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좀 강하게 좀 쉬는 뭐 돌바락제나 이런 구간이 나올 때만 21선을 건드리지, 보통 11선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선은 지금 794포인트 구간에서 지금 내일이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위쪽으로 꾸준히 잘 올라가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동향을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음봉 나왔다고 벌써 끝물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도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갭상승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좀 쉬어도 되죠. 그리고 56,500원 돌파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갔죠. 저 어제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빨라졌다라고 기존에 제가 요 구간부터 말씀드렸는데, 요때도 좀 빨라졌는데 요 구간에 확신을 갖고 말씀드렸죠.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21선 지지력 테스트 나오고, 이제 쉬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좋은 모습 보이면서 연속으로 양봉 나오고 돌파, 그리고 오늘도 음봉이 나왔을 뿐이지 사실 갭 상승이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시초가가 2.9%가 나왔으니까 뭐 강하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끝물이다 이거는 좀 너무 이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른 감이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이만큼 단기간에 뽑아냈는데 쉴 땐 쉬어야죠. 뭐 TSMC나 뭐 다른 외국에 있는 뭐 IT 기업에 비하면 약한 거 아닙니까? 약해요. 약한 거 맞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라서 그래요. 한국에 있는 기업이고 시총 1위라서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막 안 올라간 건 아니니까, 그동안 눌려있던 울분을 토해내듯이 적어도 1단계 저항 정도는 넘어갔으니까. 그리고 62,000원을 넘어간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시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를 계속 돌파해서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삼성전자 수급 개선되는 거, 이거는 뭐 확인을 못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자 7월 달만 보여드릴게요. 7월 달만 보면은 이번 달 이제 한 달 다 됐죠. 보시면은 뭐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싹 쓸어 담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최근에 아예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일 같은 경우 뭐 그 전날 그저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 전부터도 꾸준히 오다가 화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삼성전자 수급이 회복이 된 겁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눌러놨기 때문에 매도를 현금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할 겁니다.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자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얘기 많이 하죠. 코로나 이후에 가장 많이 얘기 나오는 거 뭐예요? 지금 5G.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유튜브도 느려지고 통신망이 좀 빨라져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다들 한결같이 얘기하면서 글로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삼성전자 통신 장비, 화웨이는 미국에서 때려 맞고 있죠. 여기에 유럽까지도 EU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 받는 거 아니에요? 통신 장비 쪽은. 그러니까 삼성에서도 통신 장비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럼 수혜 받는 것들이 나와요. 화웨이를 때리면 또 뭐가 수혜를 받아요? 스마트폰. 작년에 글로벌 점유율 1위 화웨이 내주는 건데 이 부분 화웨이를 때리면서 삼성전자가 굳건히 지키게 되었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이나 5G 같은 쪽에서 수혜를 받았어요. 가장 큰 먹거리 뭐예요? 반도체 가격 회복되다가 작년 4분기 기점으로 회복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하고는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서버용 수요 대기 물량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이 대기 수요만 충족을 해도 삼성전자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메모리 가격은. 그럼 삼성전자 주가는 당연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뭐 투자하는 기업들, 그리고 삼성전자의 거래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랑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올라가야 되는 게 못 올라가는 이유는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언택트 수혜주기도 한데,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못 올라간 이유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를 할 때 가장 많이 팔아야 되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시 풀리기 시작했잖아요. 외국인 수급이. 그러면 삼성전자를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오히려 최근에는 바이오 쪽 수급이 조금 사그러들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바이오 쪽에서 일부만 수익 실현을 한 것이냐, 이 부분만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수급은 아예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뭐 정의선 부회장 쪽에서도 최근에 뭐 화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현대차는 저는 그렇게 주도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주도주가 되면은 다행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쪽이랑 뭐 다 기술력이랑 다 좋아요. 현대차 그 투자 여력도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전기차 쪽을 현대차로 생각할 거라면은 저는 차라리 LG화학 쪽을 구매하고 삼성 SDI를 구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은 그 관련된 뭐 음극재든 양극재든 아니면은 뭐 동박이든 다른 쪽을 보겠다라고 진작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가더라도 현대차보다는 그쪽이 나은 것 같고, 그리고
원래 제가 현대차보다는 기아차를 조금 더 좋아하긴 하죠. 글로벌 시장이나 이쪽으로 볼 때. 그래서 기아차 쪽도 오히려 나쁘지 않고 오늘 39,000원 여기 구간을 넘어가 준 거 괜찮습니다. 36,500원, 36,000원 이렇게 구간별로 넘어가 주는 건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41,500원인데 여기 저항 한번 받을 수 있고요. 넘어가면은 기아차는 뭐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에 최근에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어디서 매도할 것이냐를 잘 찾으셔야 돼요. 잘 정리하시고 교체하시는 게 저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동할 곳은 제가 볼 때는 4차 산업혁명 쪽으로 기존에 한 2010년 뭐 초중반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왔는데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뭐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죠. 일단 뭐 5G부터 시작해서 뭐 사물인터넷, 뭐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로봇, 스마트 팩토리, ARV에 블록체인, 3D 프린팅,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뭐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연관되어 있는 쪽이. 그래서 이쪽으로 하나씩 기대감을 좀 모으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순환매도 좀 돌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쪽으로 뭐 원격 진료나 이런 쪽도 같이 뭐 계속 돌고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뭐 지금 공장 가동 중단되니까 기계가 하면은 이제 중단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로봇 쪽도 당연히 인공지능 쪽 빅데이터 뭐 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죠. 지금 이게.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가 나와 있었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번에 이슈가 나왔죠. 제가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일 이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돼서 이 부분이 해제돼서 하나가 오늘 뭐 굉장히 뭐 멋진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이번 개정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 쪽 그리고 생산하는 쪽에 굉장히 뭐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탄도미사일 이게 좀 어느 정도 800km죠. 이 제한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랑 협의할 수 있는데 이게 걸리는 게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걸리는 건 일본이에요. 물론 일본 뭐 자체적으로도 뭐 군 양성이나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걸 제안하면은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군을 양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더욱더 그러면서 좀 우리를 좀 압박하려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은 어떻게 또 미국이 잘 눌러줄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제가 요 정도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도 뭐 쉽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군사력이 강해지면은 일본이 제일 싫어해요.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약해야 돼요. 일본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주변 국가가 강해지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랑 뭐 협의는 해야겠지만 저 탄도미사일 800km 이 부분이 해결되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우주항공 쪽으로 미사일 쪽, 우주항공 쪽으로, 군수 쪽으로도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하나에 이어서 뭐 우주항공 테마하면은 뭐 딱 생각나는 종목들 있죠. 비츠로테크나 뭐 세트레가이나 뭐 한양인지 한양지텍 등등 이런 종목들 있죠. 그래서 비츠로테크가 뭐 전일 오늘 해서 이틀 연속으로 해서 뭐 상한가를 나갔는데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원 넘어왔죠. 이제 놓아줄 자리 잘 찾으셔야 됩니다. 네, 상승이 정체일 때 찾으셔야 되고 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 오늘 위쪽으로 올라가다가 밀렸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여기 다시 돌아가서 밑에서 벅벅 기는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유지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적당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도는 위쪽을 다시 볼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뭐 한양 ENG 같은 경우도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얘도 요 11,000원대 요 초반 요 구간을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11,000원 정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정도 위쪽으로 볼 수 있고 여기를 이탈하면은 1,500원 요 구간을 여기서 11,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구간을 잘 봐야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대응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미리 들어가서 기다렸으면 괜찮은데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지금은 쫓아다니면은 기존에 있던 종목들의 수익까지도 다 놓치게 됩니다. 이것 쫓아다니다가 기존 종목 매도하면은
다른 종목이 올라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이. 그러니까 엉덩이 들썩들썩 가볍게 움직이시면 안 돼요. 지금 장은.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을 들고 있다라고 하면 그 종목 들고 가세요. 괜히 테마에 이끌려가다가는 이도저도 안 됩니다. 그리고 괜히 고점 사냥하게 돼서 하루만 해도 한양ENG 같은 경우만 해도 오늘 고점이 24.88이니까 거의 25%인데 종가가 10%죠. 그러면은 고점에 여기서 사셨으면 마이너스 15%인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아무거나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지금은 좋은 종목을 선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좋은 종목을 좀 들고 갈 수 있는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기다림이 좀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에 시간을 투자하는 여유 이거면은 지금은 돼요. 대신 종목이 좋아야 됩니다. 이 조건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소외주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부분 중에서 오늘 또 이슈가 된 것이 뭐 전일이죠. AR/VR 쪽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쪽으로 해서 산업규제 네거티브 방식 추진에 대한 발언을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고 8월 3일에 정세균 총리가 이제 또 1차 규제 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끝나지 않은 이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 한 차례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뭐 중간에 쉬는 흐름 나오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렌텍 같은 경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였죠. 그래서 기존 고점 넘어가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요것도 한 차례 이제 적당히 수익 실현할 자리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쉬는 구간에서 다음 이슈를 잘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다음 이슈 때 쉴 거고 좀 덜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눈치를 볼 수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하셔야 돼요. 덱스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생충 쪽으로 해가지고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AR/VR 쪽으로 해서도 이제 위쪽으로 시동 정도는 걸었습니다. 다행인 것 같아요.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기술력이 좋은데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그래도 흐름 정도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큐빅이나 뭐 작은 종목들이 많죠. 한국큐빅 같은 경우도 위쪽으로 이렇게 위에 피레침 2개 형성하면서 그래도 움직임 정도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도 살아있다라는 정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YJM 게임즈나 VR 쪽 같은 경우는 게임주 쪽하고 많이 엮여있죠. YJM 게임즈, 뭐 드래곤플라이 등등등 많은 종목이 엮여있는데 아까 한빛소프트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제 2,000원을 넘어갔어야 했는데 2,000원을 못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다시 좀 회복되긴 했는데 이 2,000원 구간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전일 올라가다가 실패했고 오늘 같은 경우 3,000원 위쪽으로 안착되어 있는데 21선 잘 유지해주면서 위쪽 방향으로 넘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추세 쪽으로는 조금 더 잘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마성으로는 YJN 게임즈가 더 좋은데 그리고 아직 뭐 움직임이 없는 종목으로 QSI나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이쪽 같은 경우는 레이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원래 반도체 쪽 기술력도 좋은 기업이고요. 응용 영역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인이동체 로봇 쪽이나 뭐 동작인식이나 여러 가지 쪽으로 응용될 수 있는 쪽입니다. 치료기 쪽도 들어가고요. 대신 이 종목은 약한데 현재 약해요. 윤봉 연속으로 돼 있죠. 약하고 실적 모멘텀도 좀 약한데 뭐 4차 산업혁명 쪽은 다 테마니까 실적 모멘텀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 종목을 만약에 매매한다라고 하면 21선을 이렇게 올라타던가 그러면은 16,500원 위쪽으로 올라가야겠죠. 그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천양봉 거래량실은 요 양봉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줘야지 매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기준 정도는 갖고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은 다 작은 종목들이라서 뭐 매매를 하세요가 아니라 공부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8,800원간 여기 넘어와가지고 지금 가능성은 만들고 있죠. 21선 정도는 유지해주고 있고 비디오 코팅, 비디오 IP 라이선스 쪽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는 업체고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텔레칩스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해서 AR/VR 쪽뿐만 아니고 자율주행 쪽에도 엮여있는 기업이기도 하니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은 은근슬쩍 순환매가 지금 잘 돌고 있어요. 언택트 시대에 맞는 섹터이기도 하죠. 4차 산업혁명 테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순환매 하는 것을 좀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덜 올랐거나 최근에 좀 쉬고 있는 섹터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제가 아까 불러드렸던 섹터들 중에서. 그런 섹터들 중에서 공략할 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주 쪽 노리시는 분은 그쪽을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인 종목 들어보시면 돼요. 상식적인 종목 쪽으로 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5G, 소부장, 뭐 기본적인 언택트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 쪽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지금은 가장 뭐 안전하고 수익도 그냥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그러니 엉덩이 들썩들썩하게 왔다 갔다 옮겨 다니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종목에다가 잘 투자를 하시고, 테마주는 이렇게 순환매 같은 경우를 잘 노리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노려보시면 된다. 급등했을 때 따라잡는 게 아니고 쉬고 있을 때 관심을 천천히 한 주 한 주 모아가는 형식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